이거 열면 뭐 또 누구 나오는 거야? 어? 땡아. 그렇지. 아이고, 이건 또 왜 내려가고 있어?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모두가 러시아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했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자 다급해진 러시아 정부는 공원령을 선포해버리는데요. 얼마나 급했던 건지 대학생, 전문직을 제외한 예비군의 일부만 동원하겠다라는 말과는 다르게 대학생은 물론 군대에 갔다 온 적이 없는 미필 남성 그리고 여성까지 징집하고 있는 판국이죠. 심지어 이미 9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영장을 보내는 일까지 벌어지며 러시아인이라면 그 누구도 전쟁터로 끌려가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푸틴의 공보수석이자 대변인인 드미트리 페스코프의 아들은 빼고요. 모두가 강제로 징집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장한 예비군인 니콜라이 페스코프가 멀쩡히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본 러시아의 유튜버 나발리 팀은 그에게 장난 전화 한 통을 걸었죠. 군사위원회를 사칭한 나발리 팀은 니콜라이에게 당신 앞으로 소집영장이 나왔으니 내일 10시까지 병무청으로 와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니콜라이는 나는 병무청에 가지 않는다. 당신도 내가 페스코프인 걸 알지 않느냐라며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당당히 말하는데요. 자신의 아버지가 권력자이기 때문에 공원령에서 자유롭다는 사실을 뻔뻔하게 밝힌 니콜라이. 대통령 대변인의 아들이 이 정도인데 독재자의 자식들이 누리는 혜택은 당연히 어마어마하겠죠. 때문에 독재자들은 니콜라이와 같은 논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더불어 저마다의 이유로 자식들의 정체를 꽁꽁 숨겨둔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란 없는 법이죠. 오늘은 죽을 때까지 숨기고 싶어 했던 독재자들의 딸 탑3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3위 푸틴 딸. 안타깝게도 인트로에 등장했던 나발리 팀을 설립한 알렉세이 나발리는 현재 누명을 써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치인 나발리가 푸틴을 반대하고 있는 러시아의 민주화 세력을 대표한다는 사실이 그가 누명을 뒤집어 쓴 가장 큰 이유라고 추측된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나발리가 푸틴의 심기를 크게 거스르고 말았던 대형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하죠. 이 정도면 거의 판박이 아닌가? 마치 푸틴의 얼굴에 긴 머리만 합성해 놓은 것과 같은 모습을 한 이 여성의 이름은 루이자 로조바라고 합니다. 나발리에 따르면 루이자 로조바는 가명에 불과하며 진짜 이름은 엘리자베타 블라디미로브나 크리보노기흐라고 하는데요. 성, 구성,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는 러시아식 이름에 익숙한 러시아 사람들은 이 진짜 이름을 듣고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바로 이 푸틴을 너무나 닮은 여성의 부상인 블라디미로브나가 블라디미르의 딸, 즉 푸틴의 딸을 의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간 푸틴은 공식적으로 2명의 딸을 두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푸틴이 바람을 피워서 2딸 이외에도 여러 명의 자식을 낳았고 이 때문에 이혼한 것이라는 소문이 사실로 밝혀진 거죠. 나발리의 폭로를 통해 대중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 푸틴의 딸은 상상 이상의 사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SNS에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고가의 명품들을 도배해 놓은 것은 기본. 영국에서도 호화로운 유학 생활을 즐기고 있는 즐거운 사진까지 가득했다는데요. 푸틴이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딸이었던 만큼 본명과 SNS 계정을 제외한 다른 정보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푸틴을 똑 닮은 딸이 국민들의 세금을 물쓰듯 쓰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러시아인들을 분노하게 만들기 충분했죠. 한순간에 정체가 들통나며 엄청난 비판을 직면하게 된 엘리자베타는 조용히 SNS 계정을 삭제하며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지려 시도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습니다. 덩달아 엘리자베타의 어머니인 스베틀라나 역시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이었는데요. 가정부 출신이었던 그녀는 푸틴의 눈에 들어 엘리자베타를 출산하며 일약 1100억 자산가로 도약, 인생 역전의 꿈을 이루었다고 하죠. 당초 기계체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알리나 카바예바와의 불륜 관계에서 3명의 사생아를 가졌다고 알려졌던 푸틴에게 또 다른 사생아가 존재했었고 게다가 이들 가족에게 시민들의 세금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으니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이런 논란이 터졌다면 대국민 사과를 몇 번이나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자신이 독재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라도 시켜주는 듯 사과는커녕 오히려 이러한 사실들을 대중들 앞에 까발린 나발리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죠. 시민들은 나발리의 석방과 앞선 폭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지만 푸틴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시위대를 강경하게 진압해버렸다고 합니다. 한편 막장의 끝을 달리고 있는 푸틴은 이제 러시아를 넘어 다른 나라에까지 마술을 뻗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과 유럽연합을 위시한 서방은 푸틴을 비롯한 친인척들의 계좌를 동결하며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푸틴이 숨겨놓은 사생아들이 몇 명일지 알 수가 없다 보니 과연 푸틴에게 얼마나 타격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하죠. 설마 푸틴 이 모든 걸 예상하고 미리 자식들을 왕창 낳아뒀던 걸까요? 에이 설마. 2위 시진핑 딸. 2013년 후진타오의 뒤를 이어 중국의 주석으로 등극한 시진핑은 제멋대로 헌법을 뜯어고쳐 종신 집권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버리며 명실상부한 독재자로서 자리 잡게 되었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손에 넣게 된 시진핑은 자국을 강하게 핍박, 통제하는 것은 물론 거만하면서도 어처구니 없는 태도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진핑은 혹여 외동딸, 시밍쩌가 원한을 샀던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게 될까 두려워 그 어떠한 정보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네티즌들 사이에서 시밍쩌로 추정되는 사진들이 돌아다니기는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혀지길 여러 번. 시진핑의 노력 덕분인지 그동안 시밍쩌는 이름과 하버드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 말고는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시밍쩌의 사진과 더불어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심지어 신분증 번호까지 인터넷에 고스란히 공개되어 버리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도 모자라 외동딸의 핵심적인 개인정보까지 유출되었다는 것에 크게 분노한 시진핑은 그 즉시 공안의 전담팀을 꾸려 조사에 들어가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21살의 청년 유텅이가 공안에 붙잡히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되죠. 유출된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박제하는 사이트 어스위키의 직원인 유텅이는 23명의 직원들과 함께 시밍쩌를 비롯한 시진핑의 친인척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이후 이 정보들을 어스위키에 그대로 박제해버린 유텅이. 일본에 거주한 덕분에 공안을 피할 수 있었던 어스위키의 설립자 타오 옌루이는 시밍쩌의 정보는 해외의 누군가가 6,000위안을 주고 중국 경찰에게서 구입한 것이다 라고 밝혔다는데요. 이유나 입수 경로가 무엇이든 간에 시진핑을 분노하게 만든 유텅이는 중형을 피해갈 수 없었죠. 유텅이의 변호사들에게 사임하라는 압력을 넣거나 유텅이에게 물리적인 충격을 직접 가하는 등 수많은 방법으로 그를 괴롭힌 시진핑은 최종적으로 14년형이라는 기나긴 징역을 선고해버립니다. 또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 어스위키는 이제 특수한 VPN을 쓰는 게 아니면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처벌을 통해 본보기를 보인 시진핑은 추가적인 유포를 막기 위해 시밍쩌에 대한 보안을 더욱 강화하기까지 했죠. 때문에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시밍쩌의 근황에 대해서 전해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미 신분증 번호까지 유출되었는데 더 숨길 게 있긴 한가요? 1위 김정은 딸. 김정은을 위시한 북한의 지배계층은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부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북한이 지상낙원이 아닌 지상지옥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때문에 3대째 독재를 이어오고 있는 김씨 가부는 자신들의 아이들만큼은 선진국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유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김정은의 자식이라는 사실이 들통났다가는 유학은커녕 여기저기서 감시를 당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보니 김정은은 철저하게 가족관계를 비밀에 붙이고 있는데요. 이런 김정은의 노력 덕분인지 지금까지도 김정은의 자녀는 3명이 있고 장남은 2010년생, 차남은 2017년생이다 라는 것밖에 밝혀지지가 않았죠. 그런데 작년은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이름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농구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김정은의 초청을 받아 북한에 방문했던 전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나는 김정은의 딸 주애를 안아봤다라는 인터뷰를 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김주애라는 이름과 생년월일 단 2가지밖에 정보가 나오질 않아 많은 사람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었죠. 그런데 올해 9월 북한이 개최한 북한 정권 수립 74주년 행사에서 어딘가 눈에 띄는 소녀 한 명이 등장하며 전 세계를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연의 막바지에 등장한 한 무리의 아이들, 옷을 맞춰 입은 여자아이들은 전부 머리를 한데 모아 뒤로 묶고 있었는데요. 오직 김주애로 추정되는 이 소녀만이 머리를 묶지 않은 채 단발머리를 하고 있는 데다 눈에 띄는 흰색 양말을 혼자만 신고 있었던 거죠. 또 공연에 참가한 수많은 인원 중에서도 이 단발머리 소녀만 유독 카메라가 집중해 클로즈업한 모습을 비추기까지 했습니다. 김정은과
김정은과 그의 아내 리설주가 이 소녀를 보며 흐뭇한 웃음을 짓는 모습과 그의 여동생 김여정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은 우리 딸, 우리 조카가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결정적으로 리설주가 수많은 아이들 중 이 소녀에게 먼저 다가가 등에 손을 얹고 다정하게 말을 거는 모습은 이 둘의 관계가 심상치 않음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었죠. 쏟아진 수많은 보도를 통해 이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어쩐지 혼자만 다른 아이들과 웃는 모습이 다르더라, 너무 대놓고 특별하다고 티내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국정원과 미국의 북한 전문가에 따르면 이 단발머리 소녀가 김주혜일 가능성은 낮다고 하는데요. 김정은이 어린 시절 가까운 가족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의 정체를 알지 못하도록 해외에 격리되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자신의 딸을 대놓고 방송에 등장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김정은은 미사일 발사 장면을 뮤직비디오로 제작하는 등 과거의 북한 지도자와 동떨어진 점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례적으로 자신의 딸 김주혜를 방송에 출연시켰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고 합니다. 김주혜일지도 모르는 소녀의 이 구김살 없는 미소가 수많은 북한 주민의 고통을 발판 삼아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니 어쩐지 오싹하게 보이는 것도 같네요. 언뜻 장난감처럼 보이기도 하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이 헬리콥터는 실제 군대에서 사용되는 정찰용 드론 블랙호넷이라고 하죠. 매우 작은 크기에 작동 시 소음도 거의 없어 공중에 떠 있을 경우 발견하기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대의 발전과 함께 점점 첩보, 정찰 기술 역시 진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 독재자들이 꽁꽁 숨겨놓고 싶었던 수많은 비밀들이 만천하에 폭로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죠? 본인들만 잘 먹고 잘 살자는 이기적인 행동들 이제는 그만하자고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